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부터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것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웹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웹 플랫폼을 사용자와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웹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웹 요소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바스크립트가 해왔던 일이죠. 웹 문서상에서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웹 요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 이것들은 대부분 UI 부분에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트 위에 메인 메뉴 위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갔을 때 서브 메뉴가 펼쳐진다든지 이런 식의 웹 요소를 제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하죠. 최근에 웹사이트는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잖아요. 길찾기 서비스,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서비스 등등등 대부분의 것들이 꼭 앱처럼 동작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웹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브라우저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도 점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각화를 위한 D3, 머신러닝을 위한 텐서플로우, 그다음에 웹 요소 조작을 쉽게 해주는 jQuery가 있고요. 요즘에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리액트나 앵귤러, 뷰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이런 것들도 모두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프론트엔드 기반만이 아니라 서버 쪽으로도 넘어가서 서버 개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구성하고 서버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Node.js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자바스크립트가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만 사용되어 왔다면 서버에서 백엔드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바로 Node.js입니다. 이 외에도 자바스크립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바스크립트에 진입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기초 문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우선 웹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배워볼 것입니다. 웹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작성을 하려면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여는 스크립트 태그와 닫는 스크립트 태그 사이에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작성을 하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있는 위치에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이 소스는 문서 안에 어디든 넣어도 되지만 주로 /body 태그 앞에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서 끝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문서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 파일을 외부 파일로 만든 후에 링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에서 한번 직접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에는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제목 텍스트가 하나 있고요. 이 제목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글자색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소스는 이 닫는 바디 태그 직전에 작성을 한다고 했죠. 여기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작성을 합니다. 이 안에 작성할 자바스크립트 소스는 지금 당장 여러분은 모르셔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스크립트 태그 소스를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만 눈여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를 작성했어요. 이렇게 작성해서 저장을 하면 이 작성해서 넣는 순간 이것은 실행이 가능합니다. 저장을 하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글자를 클릭을 했을 때 파란색 글자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안에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자바스크립트 부분만 외부 파일로 저장한 후에 링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가 이 문서 한 군데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문서 안에 넣어도 상관이 없고, 이 스크립트 소스를 여러 문서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외부 문서로 저장한 후에 여기저기서 링크해서 사용하면 더 편리하겠죠. 외부 파일로 저장을 하려면 스크립트 태그를 빼고 그 안에 있는 소스만, 여기 부분만 잘라내서 여기 JS 폴더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새 파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이때 확장자는 .js라고 저장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붙여놓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스크립트 파일 이름은 JS 폴더 밑에 있는 myscript.js예요. 여기다가는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면, 이 스크립트 소스를 넣을 자리에다가 스크립트 소스 src는 하고 외부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경로를 적어주시면 돼요. JS 폴더 밑에 있는 myscript.js 그리고 닫아주시면 끝납니다. 이제 닫는 스크립트 태그는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게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하는 소스입니다. 저장을 해볼까요? 똑같이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클릭을 하면 역시 빨간 글씨로 바뀝니다. 스크립트 소스는 문서 안에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외부 파일로 저장한 후에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의 간단한 입력 방법과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방법과 출력 방법을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작성하면서 내가 특정 값을 그 소스에다 적용하고 싶었을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소스 작성을 하고 나서 결과값을 보고 싶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해야 될지 그때 사용하는 게 출력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만 몇 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결과값을 표시하는 출력 방법 중에 제일 흔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alert 문입니다. alert 문은 알림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괄호 안에 변수값을 확인하고 싶다면 변수를 넣어주면 되고요. 특정 텍스트를 표시하고 싶다면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변수는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만약에 today라는 변수 안에 날짜와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근데 나는 그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today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알림창 안에 이 변수 today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표시가 됩니다. 앞으로 변수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배우면 이 값이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어떤 특정 텍스트를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따옴표를 사용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안녕하세요 라는 텍스트를 넣어보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림창에 텍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이 alert 문은 단순히 확인이란 버튼만 나타나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죠. 확인이라고 누르시면 되고요. 이 confirm 문은 버튼이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있어요.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만일 배경 이미지를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걸 저장하고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정말 배경 이미지를 바꾸겠다면 확인을 누를 테고 바꾸지 않겠다면 취소를 누르겠죠. 그래서 접속한 사용자가 확인을 누르는지 또는 취소를 누르는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값에 따라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confirm입니다. 이번에는 입력받는 값인데요. 프롬프트 문이 있어요. 프롬프트 문은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줄짜리 텍스트 필드를 표시를 해줘요. 프롬프트 문에다가
여기다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입력하라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한 메시지는 맨 위에 표시되고요. 여기다가는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표시됩니다.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내가 입력한 값이 어떠한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이번에는 출력 결과를 팝업 창이 아니라 웹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도큐먼트 라이트라는 문을 사용을 합니다. 도큐먼트 라이트 해가지고 이 괄호 안에다가 변수나 아니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이 웹브라우저 화면에 표시가 돼요. 도큐먼트 라이트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이 웹브라우저 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이번에 사용할 것은 콘솔 로그라는 거예요. 콘솔 로그는 콘솔 창에다가 그 내용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콘솔 로그 창에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라고 넣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어디에 표시되고 있을까요? 네, 웹 개발자 도구 창에 있는 콘솔 탭에 표시가 됩니다. 소스를 테스트하는데 그 결과가 계속 웹브라우저 창에 나타나는 게 번거롭다면 콘솔 창에서 그때그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콘솔 창은 어디 있냐면 컨트롤 쉬프트 J를 누르시면 바로 콘솔 창이 열립니다. 아니면 웹 개발자 도구 창을 연 후에 콘솔 탭을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방금 입력했던 안녕하세요라는 내용이 여기 표시가 돼요. 소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콘솔 창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document.write를 이용을 해서 웹브라우저 창에서 확인하는 방법, 또는 알러트 문을 이용을 해서 팝업 창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값을 입력을 받을 때는 프롬프트 문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필드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입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코딩 규칙이라고도 하고요. 뭐 코딩 스타일, 뭐 코딩 컨벤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작성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규칙 같은 것입니다. 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유지보수하기가 편하더라 라고 서로 간에 약속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를 작성할 때는 보기 좋게 들여쓰는 게 좋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들여써 줍니다. 보통 이제 4칸을 기본으로 들여쓰는데 요즘에는 4칸보다는 2칸을 많이 들여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4칸 들여쓰기를 2칸 들여쓰기로 설정해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탭 키를 눌러서 들여써도 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들여써도 됩니다. 그리고 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 문법상에는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이 있을 경우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그 문을 구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 문이 끝날 때는 세미콜론을 붙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소스는 한 줄에 하나의 문장만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식별자나 연산자, 값 사이에는 공백을 넣어서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밑에 소스를 보시면 공백 없이 연산자 사이에 계속 딱딱 붙였었죠. 이랬을 경우에는 읽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되도록 이렇게 그리고 식별자와 연산자 사이에 한 칸씩 띄워주는 게 읽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에는 주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끝에다 주석을 달 때는 슬래시 2개를 붙이고 간단하게 붙여주시고요. 여러 줄의 주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슬래시와 별표로 주석을 시작을 하고 주석을 작성한 다음에 끝낼 때는
별표와 슬래시 해서 주석을 끝내주면 됩니다. 한 줄짜리 주석을 붙일 경우도 있고 여러 줄의 주석을 붙일 경우도 있습니다. 주석 사이에 또 다른 주석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식별자는 여기서 말하는 식별자라는 것은 뭐 변수 이름을 붙이거나 이러는 걸 말하거든요. 이 식별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언더스코어, 달러 기어로 시작해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식별자를 만든다. 그럴 경우에는 단어 사이에 공백을 두면 안 되고요. 하이픈으로 연결을 하거나 두 번째 단어를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붙여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var 같은 경우가 변수를 나타내는 예약어 키워드인데 얘를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함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